상징 로드맵 11주차 2교시 4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그 100세 시대의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뭐, 요런 세 가지의 그런 어떤 큰 트렌드를 우리는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세 시대에는 인구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37.5세에 만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인구적으로도 이제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0대, 40대, 50대가 나이가 들어도 경제 활동의 중심축이 될 거다. 그게 미래에 예측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그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그래서 이 인구가 점점 여러분과 저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그 시장이 또 노령화되죠. 그러면 실버 산업이 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그런 어떤 바이오, 헬스, 그리고 실버 산업,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동력은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제 노동력이 줄어들죠. 그러면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로봇이죠. 그래서 로봇, 이런 쪽이 반복적인 작업, 이런 거는 육체적인 거는 전부 로봇이 하고, 반면에 뭔가 창의적이면서 사람을 대상으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 거를 로봇이 대신한다고 해서 존경심이 생길까요? 아니죠. 인간의 고차적인 욕구는 그런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선점을 하고 해야 되는데, 17세기 이전에는 자급자족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화폐의 경제보다도 물물 교환을 통해서 스스로 필요한 거를 또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잉여 농산물이나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던 그런 자급자족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에 커피가 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을 하면서, 그전에는 이 드렁큰, 즉 와인이나 술 문화를 통한 그런 어떤 문화였다면, 살롱 문화였다면, 이 17세기 이후에는 커피를 통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좀 술에 안 취한 상태에서 뭔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게 1780년대,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이 언제죠? 전기가 발명된 1870년대, 테슬라를 통해서 전기가 이제 발명이 됐죠. 그게 이제 전기의 힘에 의해서 또 좀 더 세련된 제조업이 발달했는데, 그게 철에다가 탄소를 주입을 하면 그게 강철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도 이상으로, 예전에는 이 전기의 힘을 빌리지 않았을 때 한 700도까지 밖에 못 올렸는데, 이 전기가 에서 고로라는 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1000도까지 올리다 보니까 이제 합금이 나오게 된 거죠. 그게 철에다가 탄소를 넣으니까 강철이 되고, 그게 H빔이죠. 그걸 통해서 고층 건물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혁명이, 2차 산업혁명이 있으면서 어때요? 경제공황이 오죠. 왜냐하면 모든 게 더 자동화되니까 실직이 오고, 그래서 그것을 미국에서는 뉴딜 정책을 통해서 건설업을 일으키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후버댐을 만들어서 1920년대에 그런 경제를 활성화시키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더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1969년도 그때 이제
개인 컴퓨터 PC가 보급이 되면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복적인 연산을 함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더 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4차 산업혁명이 2010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그 스마트폰의 다양한 센서, 한 10개 정도의 센서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이제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글자의 형태가 아니고 영상이나 소리, 이런 다양한 기호 이런 거에서 이제 생성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일일이 사람이 정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회귀 분석에서 최소 자성 법칙에서 그 중간을 관통하는 그런 데이터를 찾아내는 거죠. 빅데이터에서. 그래서 그 중심을 찾아내고 그걸 이론화시킨 것을 다시 가지고 다양한 경우수에 접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에러 요소를 많이 줄이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전 세계 5G 실시간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화 돼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그 컴퓨팅 힘에 의해서 비교를 실시간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판단한 게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기반의 AI고요. 이제는 거기서 사람이 이제 살아남는 거는 이 지식 컨텐츠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만들어서 소비하는 프로슈머 세상이 이제 출현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는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는 제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재료를 공급받고 그 다음에 제조해서 그 다음에 유통 판매하고 소비되기까지 총 8단계를 거쳤는데요. 그게 그냥 데이터만 다운로드 받아서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설계를 해서 내가 소비하는 그게 3D 프린터. 우리 일반 프린터하고 다른 거는 2D 프린터가 일반 글자 프린터라면 3D 프린터는 말 그대로 3차원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3D 프린터지 않습니까? 3디멘전. 그래서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누가 만들어내느냐?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을 나의 어떤 특허 자산으로서 이제는 설계자나 디자이너가 돈을 버는 세상이 옵니다. 왜? 블록체인과 연관이 있으면 연결이 되면 이제는 나의 데이터가 어디서 누가 쓰는지를 다 추적이 되다 보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현재까지도 음악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데이터 보호를 받죠. 그래서 그 저작권 협회를 통해서 이거를 일일이 과금을 하고 이걸 낙전 수입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데 이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음악 같은 경우는 이 공중파를 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공중파를 통해서 대중이 음악이 연주되는 걸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기반으로 과금이 되지만 증거가 있으니까 공중파는 다 기록이 되죠.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소리 소문 없이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이 과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블록체인과 연결이 되면 이제는 각자의 컴퓨터에 모든 세계의 기록들이 각자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검색하면 내 데이터가 지금 누구하고 계약을 해서 쓰는지가 내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분산된 병렬형 데이터라고 해서 그게 이제 하나의 블록체인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식 컨텐츠가
신자급 자족 사회를 출연하는데 굉장히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생태계, 예전에 오프라인 생태계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도시로 나가야 됐습니다. 일단 만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도시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주거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집값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이게도 집값이 또 오르니까 외곽에 거주하게 되고요. 이 외곽에 거주하다 보니까 또 교통비가 많이 듭니다. 차도 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업무할 수 있는 일이 시간적으로 또 많이 부족하니까 업무 강도가 증가하고요. 업무 강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일을 더 보니까 일에 지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도시로 조금이라도 도시에 가까운데, 자기 일하는데 가까운데 있으려고 하니, 그러니까 주거비가 또 더 상승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지식 컨텐츠 기반이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와 같이 언택트 시대에는 어때요?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시대에는 이런 스마트 워커, 즉 비대면 워킹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와 같은 생산을 통해서 데이터만 받으면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고정비가 거의 안 드는, 즉 사무실 같이 이런 게 필요 없다 보니까 한계 비용, 즉 고정 비용 같은 게 최소한의 이거 비용, 이걸 한계 비용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때요? 그리고 가상화하면, VR이나 AR이 발달하면 그냥 온라인에서 했지만 오프라인과 같은 UX, UI, User Experience와 User Interface 환경이 더 구축이 되다 보니까 시간과 장소는 아무 때나, anyway, anytime, 외곽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외곽에 거주하다 보니까 어때요? 출퇴근의 필요가 없다 보니까 교통비도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업무 강도도 감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편리성이 더 사람들로 하여금 온라인을 통한 스마트 워크를 더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요, 이 노트북과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제 자신이 운전할 부담이 없다 보니까 외곽에 거주하더라도 어때요? 이제는 자동차에서 쉬면 다니면 되니까 아무리 먼 데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거기서 눈 붙이고 일어나면 도어 투 도어로 그냥 기사 한 명이 로봇 기사가 운전을 해주는 거죠. 오토파일럿으로. 그리고 이제는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대세가 되다 보니까 기름과 같은 그런 어떤 연료비가 이제 들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태양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집에서 저녁에 이제 에너지가, 이제 축전된 에너지가 자동차에 또 공급이 되고, 아침에 출근할 때는 그걸로 하루 종일 타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에너지도 이제 중앙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 스스로 셀프로 그런 태양광이나 지열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생태계가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지식 기반의 신자급 자족에서는 이 창직이, 즉 퍼스널 브랜드 창업을 통해서, 창직을 통해서 자신의 명성을 보고 사람들이 일을 맡기고, 그래서 한 직장이 아니고 직장은 없어지고요,
자신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수입이 형성되는 시대가 이제 온 거죠. 이제 뭐 정년, 비정년,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느 업체도 그 사람을 평생 고용할 여력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자기가 역량이 있어야 되고 자기 브랜드가 있어야 되고 이 브랜드를 기반으로 인정을 받아서 일이 의뢰를 받으면 그런 일이 여러 개가 있으면 꾸준히 이렇게 겹쳐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메가 트렌드 시대에는 100세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리고 IP 보호가 되는 블록체인 환경 시대에는 이 신자급자족 시대의 지식 제조를 기반으로 퍼스널 브랜드 창직이 이제 대세가 되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을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제조, 회사 창업 형태에서 이제는 IP 콘텐츠, 퍼스널 브랜드 창직이 더 이제 대세가 되고 개인 분산 정보 저장과 계약 정보 보호, 계약 정보 접근은 지식 보호 IP 산업의 모태가 된다. 그리고 미래는 콘텐츠 제조가 유망 산업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과거에는 이건 제가 표를 한번 정리했는 건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PC 기반의 웹 1.0이라는 접속 환경에서 제품 중심의 마켓 1.0 컨셉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원재료를 사다가 제조를 해서 유통을 해서 소매하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적인 과정을 꼭 거쳐서 이제 PC나 와이어 인터넷, 유선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보가 유통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재는 어떻게 가냐면 스마트 모바일 플랫폼의 웹 2.0, 즉 참여와 공유를 통해서 마켓 2.0, 소비자 중심의 어떤 마켓이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SNS 모바일이라는 그런 강력한 어떤 플랫폼 하에 보면은 이 컨텐츠와 플랫폼과 네트워크와 터미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터미널은 뭐냐면 스마트폰 같은 디바이스를 말하고요. 네트워크는 5G라고 보시면 되고 플랫폼은 우리가 iOS, 안드로이드를 이야기하고요. 컨텐츠는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미래에는 어떻게 갈 거냐? ICT 융합, 모든 게 융합이 되고 웹 3.0, 이 상황을 인식하는 그런 가변형 웹 환경이 될 거고 마켓 3.0 이때는 뭐냐면 정성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 iOS나 안드로이드도 이제 성장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5G도 속도가 이제 오를 만큼 오르면 더 이상 성장의 한계가 있고 지금 스마트폰 갤럭시 뭐 시리즈가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는 뭐 달 거 다 달았잖아요. 더 이상 하드웨어적으로 발전할 게 없는데 최종적으로 더 발전하는 건 이 컨텐츠밖에 없다. 그래서 이 컨텐츠 기반으로 내가 필요한 걸 생산도 하며 소비도 하는 이 프로슈머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3D 프린터와 같은 그런 환경하에서 데이터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생태계가 이루어질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누구나 언택트 환경에서 스마트 워크를 할 거다. 그래서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그런 노마드적인 그런 환경이 구현이 될 거고, 그리고 SNS 상에서 창의적인 컨텐츠를 서로가 공유를 하고 유통을 하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특징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창직 로드맵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창직 로드맵은 이제는 이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아침 6시부터 오후 한 4시까지 우리가 이제 한참 일할 나이인데요. 이때 다양한 경력 A와 그 다음에 또 뭐 봉사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경력을 또 만들어 가고요. 거기다 또 이런 창업대학원에 와서 새로운 경력 시를 통해서 이제는 이걸 통해서 본인이 새로운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뭐 취업이라든지 학위, 그 다음에 봉사, 출판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을 또 개척을 하고 그래서 혁신적인 새로운 분야의 창직 단계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서 전문적 안목을 먼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이제 이게 퍼스트 무브로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건 돈을 받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의 그 잡도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식 콘텐츠가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식 콘텐츠를 또 받쳐주기 위한 사업 아이템이 이제 다양하게 도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하던 그런 뭐 부분들은 이런 이제는 그걸 조금 이제 내려놓고 상대적으로 이런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고 본인이 이제 100세 시대까지 평생을 먹고 살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뭐 더 이제 사업 아이템이 도출될 수 있는 기반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또 창직으로 계속 갈 수도 있지만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회사 형태로 여러 명이 모여 있는 회사 형태로 해서 법인 형태로 가서 창업을 하고 사업화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직 로드맵을 한번 정리를 하면 100세 시대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어느 연령대나 다양하게 자신의 경력을 조합해서 새로운 차원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취업이라든지 학위를 따는 거라든지 봉사라든지 출판, 강의, 컨설팅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수단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먹고 살면서 그 분야에서 인지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전문가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분야 개척자로서 대접을 받고 이게 결국은 이제 앞서간다 해가 프로페서죠. 앞서가는 사람을 우리는 프로페서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교수라는 뜻이죠. 한글에서. 그래서 이제 프로페데서라는 어원을 보면 앞서가다, 페더가 이게 다리라는 뜻인데 앞서가는 사람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창직 로드맵을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